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7일부터 14일간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중점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진 건데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맞물리면서 의회에선 수도권 매립지 관리 권한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인천과 서울, 경기 지자체장의 만남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유정복 시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평가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그리고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행정사무감사에 또 서울 편입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인천시 안팎으로 분위기가 참 어수선합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16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지자체들의 이번 회동, 한 국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16일이었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세 분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일단 가장 큰 관심사였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연 지사나 그리고 유정복 시장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요.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거리를 좀 뒀습니다. 일단 이런 입장 차도 있었지만 이 세 지자체장이 만나면서 나름대로 합의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또 대중교통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 등 네 가지 정도는 합의했는데 어찌됐든 그 세 분이 세 분이 아니라 지난번 유정복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지난 17일 날 교통카드 서울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합의를 좀 하면서 네.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요. 유정복 시장의 경우에는 초반에 좀 당과 각을 세우면서 다소 좀 강한 어조로 반대 발언을 쏟아냈어요. 정치쇼다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유정복 시장 이번 회동에서는 좀 비교적 누그러진 듯한 표현을 내놓은 것 같은데 예. 이도영 교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회동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발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다소 누그러진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지난번에 말했던 정치 공학적 포퓰리즘이다, 정치 쇼다 이런 강경 발언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절차적 문제의 불가능성만을 지적한 것이지 네. 행정 체제 구역에 대한 개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 때문에 우리가 정작 얘기해야 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라든지 대체 매립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 발 뒤로 빠지고 가장 큰 인천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문제에 집중을 하고 네. 또 일종의 소기 성과들이죠. 경인의 아라뱃길에 대한 활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9호선 직결 문제 이런 것들에 좀 그리고 또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서울시와의 교감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계기가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좀 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요. 그런가 하면 김병수 김포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편입 관련 내용을 좀 주장을 하면서 사매립장 김포에 있는 거죠. 이 매립장으로 서울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 안팎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는데 회동에서도 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내용 좀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되진 않았지만요. 일단 가장 크게 논의될 수 있었던 대체 매립지를 조속하게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제 좀 김동연 지사의 말을 빌리자면요. 3개 지자체가 함께 사용할 공동 매립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매립지 면적과 인센티브들을 마련해서 재공고를 3월 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실무진들 간에 계속된 협의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 의사를 좀 밝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그동안의 그 문제는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체 매립지 이 공고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한다고 하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하고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네. 어찌됐든 어제 회동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이번에는 인천시의 행감을 한번 좀 짚어보면요. 행감에서도 관련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회의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의회는 이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서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공개 원칙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도영 교수님부터. 저는 짚어주시죠.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순학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집행부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 결과를 이제 비공개로 합의를 하면서 자료 정보에 대해서 공유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천시가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는 근거가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그 예외 조항이 하당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포함시켜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정보공개법은 외교, 국방, 안보에 관한 현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아주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정보 공개를 불가피하게 예외를 적용해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외에는 정보 공개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게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를 한다? 네, 맞지 않다고 보고요.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자체 간 합의로 인해서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시의회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설령 비공개를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지 이 정보 공개급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해도 사전 합의 과정은 있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정보공개법이 대상, 이거 일반 국민의 개인에 적용하는 어떤 그 사항이고요. 지금 인천시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 법이 정한 부분은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이 공개도 못할 회의를 왜 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 그 시민 우리 그 시 정부를 감시 견제하도록 한 인천시 의회 그리고 또 어떤 이 시민의 대의기구 아닙니까? 네. 시민의 대의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럴 회의를 왜 하는지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개도 못할 회의 왜 하냐?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 입장인가요? 네, 시민들 입장입니다. 네, 다소 이제 강한 좀 비판을 내놓으셨는데 그런가 하면 또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현재 환경부가 4자 협의체에 있는 상황인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요. 현실성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하고요. 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 지난 그 대선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당시 후보 시절이었긴 하지만요.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표를 좀 얻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리실 이 최근에 그 대통령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요. 지금 이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임기가 이제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 동안에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시민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 전에 이런 부분이 그 임기까지 지켜볼 부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지시를 해서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현안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 공약 사업인 뉴 홍콩시티 그리고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죠. 글로벌 도시국 행감에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재물포 르네상스 그리고 뉴홍콩 시티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용창 의원은 뉴홍콩 사업은 이미 쉽게 궁구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행정력, 인력,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접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런 비판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재물포 르네상스 계획과 뉴홍콩 시티 사업에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행감에서 나왔고요. 네. 이러다가 그리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비판 일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루빨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을 내놓지 않는 이상 이런 비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비판을 예. 내놓은 거군요. 실제로 좀 사업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밑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그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뉴홍콩 시티 사업 이 자체는 지방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는 아니고요. 네. 어떤 중앙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인천시가 좀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 그동안 이게 보면요. 왜 시민들은 밑그림만 그리고 있냐. 지금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떤 상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네. 이 관련 업무를 자세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이 상황을 좀 봐야지 이게 좀 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공약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동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과 금융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게 골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애초부터 쉽지 않은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반환에 따르는 사실상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외국 기업이라든지 금융 자본을 인천이 유치하겠다는 당초 구상이었는데요. 이게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지만 이게 광역단체 차원에서 한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네. 일을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재동포청 유치에 따르는 여기와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장님, 이 결과나 성과가 아니더라도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임기 내에는 볼 수 있을까요? 임기 내는 계속 그림만 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게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만 보더라도 이게 18부두와 연계해서 이를 중구와 동구, 원도심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구, 동구,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지 우리가 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 있고요. 또 그 내항 부분은 이게 인천시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수부 관할입니다. 이게 좀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뉴홍콩 시티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탈하는 홍콩 이 다국적 기업들 우리가 끌어들이겠다 그러는데 이미 빠져나갈 땐 다 빠져나갔고요. 이미 자리 잡고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인천이 홍콩에서 빠져나온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어떤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뉴홍콩 시티 프로젝트 이름도 지금 바꿀 거고요. 곧 그렇게 바꾼다고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이 재동포청과 연계한 그런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천시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유정복 시장 취임 후에 잦은 조직 개편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인천시 조직 개편, 인천시 재동포 업무와 그리고 정무 기능 강화, 그리고 도시개발주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방점을 두었던 이행숙 부시장이 물러나게 되고요. 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 출신이죠. 내정자가 부시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 분장격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동포청 유치에 따르는 글로벌 협력 업무를 맡기 위해서 3급 상당의 한식기구죠.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단 설치가 눈에 띄는데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 내지는 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 시장의 집권 2년 차를 맞이해서 저는 시적절한 조직 개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좀 그 조직 개편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행정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왔던 이게 5번이나 된다, 많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인천시의 조직 개편은 시장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에 대대적으로 한 거 이후에는 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역할이나 업무 조정, 이 분장 이런 부분으로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든 정교하게 조직 개편을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런데 인천시 업무가 상당히 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 새로운 그 업무도 많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업무 분장이나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조직 개편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 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측근들이 대거로 또 총선 준비를 하느라 빠진 것도 영향이 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이들이 총선에 또 당선이 된다면 지지 기반이 생기는 것일 테지만 당장 행정적으로 보면 시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시 안팎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사표를 제출한 특보단 그리고 이번에 그 대변인이 사표를 제출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업무를 좀 보면요, 이 특보들이 할 일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정무적인 역할이죠. 그리고 대변인도 있었지만 대변인도 거의 정무적 역할이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밑에 그 공보관이 그 실제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김진용 경제청장이 곧 사표를 제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네. 총선에 이미 전에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진용 그 경제청장이 빠지고 나서 또 새로 그 임명할 때까지 과정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때까지의 과정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차장이 잘 알아서 할 거라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 새롭게 들어오는 또 신설되는 이런 정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직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각오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볼까요? 이도현 교수님. 대거 이렇게 측근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게 네. 득일까요? 실일까요? 저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전국적으로 당선이 되게 될 경우에는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 행보 내지는 나중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낙선한다 하더라도 유정복 시장의 측근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 배치되는 측면에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공천 경전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설령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본선에서 당선될 수 있느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들 정무 라인이 빠진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빠진 자리에 오히려 새로운 인물을 투입 보충을 하면서 오히려 유 시장 입장에서는 이점 득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뜨거운 논란 인천시의 행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